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는데요.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동덕여대가 최근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경찰이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소식들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명 씨의 구속 기한이 5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부터 좀 먼저 짚어보죠. 짚어주신 것처럼 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네네. 5월까지라서 이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 오늘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사실상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함께 지금 기소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중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15일에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 이후에 사실상 기록이 이제 넘어가는 시간차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이제 있는 셈입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의 경우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명시됐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이 받고 있던 세비를 명태균 씨에게 일부 지급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다른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상대로 해서 공천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지금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영장에 제시된 대로 그 혐의만 우선적으로 1차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명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서 이른바 황금폰을 폐기한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혐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까지 열어두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내 사건에 이제 증거인멸을 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사의 경우에는 그 죄질도 더욱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처남을 통해서 이러한 본인의 황금폰을 없애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숨겨놔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든지 하면 충분히 증거은닉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지금 다 수사를 모두 끝내고 기소를 하기에는 지금 구속된 시한이 얼마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수사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1차 기소를 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또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사실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두 사람이 이제 계좌 흐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7천만 원 넘는 금액을 서로 이제 세비라고 해서 주고받았다. 물론 본인들은 이제 과거에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수사가 마무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기소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그 창원의 산단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로부터 이제 자료를 미리 주고받았다라는 그 의혹 그리고 또 다른 갈래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사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당시에 공천 관련해서 어떠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지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나머지 이제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 자료가 조금 방대하고 엮여 있는 사람도 좀 다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일부 소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재판에 이제 절차상 많이 이제 차이가 좀 나게 된다면 예. 병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의 시차를 두고라면 1심은 아니더라도 항소심에 가서도 병합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두 사람 오늘 안에 기소가 될지 또 향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덕여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요. 고소 대상자 19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적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동덕여대에서 이 총장의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네. 예. 고소장에는 21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달라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9명은 인적사항이 특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성명이라든지 인적사항을 알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성명 불상자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소가 된 건데 학교 측에서도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봤지만 사실상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증거들을 보고 누구인지 특정을 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고소가 된 것이고요. 19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인적사항이 특정됐기 때문에 네.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를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CCTV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학생들과의 조사를 통해서는 충분히 특정이 이 21명의 인원에 대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4건의 사건을 조사 중인데요. 지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건도 있고요. 이렇게 총장이 직접 고소를 한 건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대상이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나 고발이 그 외에 들어간 건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의 갈래로 나눠져서 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동덕여대 사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레커칠을 했잖아요. 레커칠로 인해서 훼손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현재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학교를 복구하는데 최소 100억 원이 들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도 점거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피해 복구를 최소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사람이 투입이 돼서 빠르게 이제 레커치를 지원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날씨가 추운 겨울일수록 이게 더 이제 스며들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이제 경복궁 근처에서도 이렇게 담장에 낙서했을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물론 이제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제 정교한 작업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상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그 레커칠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100억 원까지 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측은 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네.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한 혐의가 밝혀지면 행위자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겠다. 엄벌의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동덕여대에 침입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훼손된 학교 설립자의 흉상을 청소하려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학교 내라고 하더라도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예. 그때 당시에 한창 이러한 학생들의 점거라든지 시위가 굉장히 거세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네네.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 학교를 배회하다가 이때가 이제 14일 밤 9시 반경이기 때문에 이 경비를 돌던 경비원에게 포착이 돼서 실랑이 하다가 현행범 체포됐거든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뭐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비라든지 학교상의 관리가 미치는 공간이고 예.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 허가 없이 침입했다라고 한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성립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죠. 그 어제 아침에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주민 3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곰탕을 끓이다가 불이 난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가정 내에서 이렇게 곰탕을 끓이게 되면 오랜 시간 끓여야 되다 보니까 내에서 끓이지 않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끓여놓고 이걸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번에는 이제 15층 건물에서 베란다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 네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곰탕을 끓이다가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지고요. 이 화재로 인해서 주민 30여 명이 대피를 하고 다행히도 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2시간 27분 만에 지금 초기 진화가 됐다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난 세대가 15층이었잖아요. 그런데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2001년에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방법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 개정이 되면서 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좀 더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2001년만 하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15층, 그러니까 그 16층부터는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한 곳은 15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 피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또 2017년에 또 개정이 돼서요. 그 이후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이면 모두 다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법이 이렇게 2017년에 개정이 됐지만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렇게 좀 화재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자,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